안녕하세요. 주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스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스강님 원래 본명이 뭐죠?全광롱. 네, 쟁광롱. 한국 사람 이름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있으신 분은 중국 분이고 저는 어떻게 보면은 국제 결혼을 한 사람인데 저희가 오늘 카메라를 켠 이유는 제가 오늘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좀 보다가 왜 이렇게 4050만 지지율이 낮을까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사는 게 바빠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원래부터 이렇게 정치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결국은 내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찾아보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사실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겠다가 좀 저는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광화문 집회랑 그 한남동을 나가다 보니까 지금 목소리도 거의 이제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오늘 전달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한번 이분을 통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중국에서 오셨잖아요. 네. 네, 중국에서 오셨는데 저랑 같이 이제 나가시잖아요. 네. 네, 저랑 같이 나가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시나요? 찬성 안 하죠. 네, 맞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네. 찬성을 하지 않아요. 보통 중국 사람들은 찬성한다에 한 표를 던지는데, 맞아요. 네, 저는 역행한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중국인들과 다르게 저희가 이제 남편분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현장에 뛰어나가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많이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일단은 조금 이제 우리가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지 좀, 여기 있는 최광롱 씨를 통해서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한국에 오신 지가 얼마 됐죠? 2013년도에 왔으니까 지금 12년 차죠. 12년 차. 그러면은 그 전에 계속 중국에 계셨나요? 아니에요. 호주에 있었어요. 그럼 호주에서 일로 건너오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본인 생각할 때는 사실 중국인 같은 경우는 거기 나가면 조금 위험할 수 있다고 저희 시부모님들이 좀 걱정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으로 뛰어나가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신남성연대를 저 몰래 정기 후원도 네, 네. 정기 후원도 하고 있는데 중국인이 왜 이렇게 나섭니까? 이거는 조금 제 사연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시다시피 중국에 계시는 중국 교포, 중국 동포라고 하죠. 네. 이분들은 한국에 나와서 일을 하고 그리고 중국에 자녀를 두고 한국에 나와서 일을 해서 돈을 보내주는 시스템이었어요. 네, 맞아요. 왜냐면 그때 환율적으로 봐도 되게 한국을 그 벌었던 돈을 가지고 이제 바꿔놓으면 이제 되게 큰 돈이었거든요. 중국에서는. 네. 예, 그래서 아마 한국에 나와서 일하신 분들, 외국인들 다 그런 이유로 뭐 베트남에서 여기 오는 이유, 맞아요. 뭐 필리핀에서 여기 오는 이유, 다 그런 이유가 아닌가 생각돼요. 음. 그게 자본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파워인 것 같아요. 그쵸. 그게 아니면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일단 그게 첫 번째 우선순위 생존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애 새끼를 낳았으면 먹여 살려야 되니까. 저희 어머니가 사실은 나왔어요. 여기 한국에. 저희 이모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 저희 어머니가 나와서 그 덕분에 제가 호주로 유학을 갑니다. 2010년도인데, 네. 호주에 갔을 때 제 나이가 23살이었거든요. 만으로 22살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저는 중국에 있다가 호주에 가다 보니 그 전에 말레이시아 잠깐 갔었어요. 근데 말레이시아하고 호주는 또 달라요. 그쵸. 네. 완전 다르죠. 그리고 제 정체성도 여러 개의 나라를 경험하다 보니까 제 정체성도 다양한 것들을 겪게 되더라고요. 외국을 안 나가면 한국 사람과 왜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있지? 막 이런 것들에 대한 혼란이 없었을 거예요. 그치, 네. 그치. 그러니까 제 사연을 좀 말씀드린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배경을 알아야 이제 이 사람이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 나오게 되는데 저는 저희 어머님이 아니었으면 전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깊이 통찰할 수가 없었어요. 그쵸. 그게 뭐였냐면 저희 어머님의 서포트였어요. 그게 한국에서 벌었던 돈을 가지고 사실은 제가 호주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네. 그 덕분에 저는 호주에서 2011년도에 트럼프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제 인생 포인트가 이제 터닝 포인트가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거물들을 일단 내가 직접 현장에서 봤다는 게 네. 그게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2015년도에 트럼프가 대통령에 출마하겠다고 했을 때 그때 제가 서포트했는데 그때 굉장히 제 주변에 한국 사람들이 다들 저보고 막 미친 또라이인 거 맞아요. 왜 그걸 서포트하냐 트럼프를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이유만으로도 예. 그 맞아. 사람들은 트럼프가 누군지도 몰랐는데 단순히 언론에서 나오는 한국어 버전으로 그쵸. 트럼프를 얘기했을 때 다들 저한테 손가락질 하더라고요. 네. 근데 본인은 영어가 되니까 그렇죠. 그냥 직접 들었죠. 그렇죠. 항상 트럼프의 메시지를 네, 직접 그렇죠. 들었죠. 이거는 트럼프하고 상관없이 자본주의에 대한 끝판왕을 알려면 무조건 자산가들, 억만장자들, 백만장자들 많이 이제 따라하고 배우고 왜냐면 저도 사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영감을 내가 받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것 때문에 저는 좌파가 뭐고 우파가 뭔지를 알았고 아, 오히려 네. 경험을 하고 나서 네. 다시 이제는 머리에 정리가 된 거네요. 그렇죠. 돈을 그러니까 벌고 나서. 돈을 벌어야만이 그리고 네. 사람도 내가 관계에서 거래해서 이제 사람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사람도 인간 같은 사람도 있지만 되게 소수예요. 개돼지 같은 개새끼들이 되게 많아요.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속성을 알다 보면 좌파가 하는 짓이 무엇이고 우파가 하는 짓이 무엇인지에 대한 속성도 어느 정도 알게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건 감사함이죠. 감사함. 왜 그게 감사하냐면 다시 돌아오면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해보면 한국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 기회를 왜냐면 이걸 꼬리꼬리 물기로 계속 옛날의 거를 뚜져봐야 돌아가서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깊이 파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속성에 저희 어머니가 한국이란 나라가 예를 들면 북한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중국에 있었는데 왜 북한 가요? 그쵸. 저희 어머니 그때 일본을 갈까 한국을 갈까 판단했던 시기란 말이에요. 네. 한국에 왔어. 근데 한국에 왜 왔어? 자본주의가 미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쵸. 이승만 대통령의 토지 개혁부터 시작해서 박정희 자본주의의 그 길을 고속도로. 걸었단 말이에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각자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소유분의 땅과 이걸 위해서 싸운 거랑 국가의 땅을 위해서 싸우는 건 힘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쵸. 안 그랬으면 필리핀처럼 아르헨티나처럼 그렇게 될 뻔했어요. 맞아요. 저는 그 배경을 깨닫고 나니 한국의 자본주의, 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중국에서 돈벌이가 안 되는 이유는 중국은 원래 지금처럼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그렇죠. 중국에는 완전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더 심했죠. 자유 발언이 없어요. 그쵸. 지금의 중국은 둘 다 했어요. 그쵸. 사회주의랑 자본주의 둘 다 했어요. 한국은 이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안 돼. 무조건 지금은 자본주의 길을 뺏기지 말아야 돼요.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저 같은 사람처럼 올바르게 내 자신이 어디에서 내가 혜택을 받았는지 봐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한국에서 혜택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요. 전 근데 한국 나올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한국에 대한 혜택을 받았어요. 전 지금도 한국에 12년 차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에서 세금을 내고 있고 외국인인데 곧 뭐 제가 이제 제 배우자다 보니까 이제 곧 한국 국적으로 전환을 하겠지만 그 전에 제가 미리 말씀드린다면 이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감사함은 내가 단순히 세금을 내는 거를 넘어서 이 교육을 해주고 싶고 그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자유민주주의 지키자라고 하는 건 태극기예요. 자유민주주의 지키자고 하는 건 친미예요. 예. 미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 한국은 없어요. 예. 맞아요. 저는 이 가치를 알아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호주에서 미국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예. 미국 사람들의 그 가치관, 그 자유민주주의의 끝판왕들의 거인들의 그 사람들의 자본주의의 어떤 그
어떻게 거래하고 그런 어떤 사업체 어떤 그런 구조라든가 이런 걸 많이 배우게 된 것도 공산주의 이거 오픈을 안 해요. 그쵸. 예. 근데 이걸 이렇게 투명하게 오픈해준 미국이 도움이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저희 어머님의 그 돈이 아니었으면 외국 사람들이 왜 한국에서 돈을 벌어요? 왜 한국에 나와 있어요? 맞아요. 저 그 감사함이 제일 컸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저희 이제 얼마 전에 시아버지께서 오셨어요. 당연히 시아버지 중국 분이신데 저희 집에 이렇게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집회 나가거나 할 때 이제 사용하는 건데 아버님이 물으시더라고요. 야, 왜 여기에 중국 국기는 없냐? 그랬더니 제 남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선택하진 않았지만 내가 태어난 나라는 중국이 맞지만 내가 지금의 내가 되게 한 거는 한국과 미국이다. 그래서 나는 한국과 미국이 이 우리의 지금 이렇게 우리가 받았던 이 혜택을 우리 자손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게 하게끔 내가 받은 나의 이것을 돌려줘야 된다 생각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 이런 것 같아요. 배경이 중국이면 사실 다 봤거든요. 그 공산주의가 뭔지도 봤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뭔지도 보다 보니까 이분께는 이게 더 현실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태어난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뭔지를 몰라요. 우리가 뭘 누리고 있고 자유가 공짜가 아니다는 이 말을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다 보니까 나는 너무 바빠. 나는 지금 정시에 관심이 없어. 니네 어차피 그러다가 또 누구 하나가 올라가면 니네 다 똑같아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무관심자로 중도에서 그냥 팔짱 끼고 구경을 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 지금 가장 많은 그 포션이 바로 40대, 50대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키운 이유도 뭐냐면 내가 정말 이 나라에서 누리고 있고 내가 얻은 혜택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내가 얻은 그 혜택을 돌려주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 그럼 이 나라가 존립을 해야지만 이 혜택이 연결돼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의 싸움은 좌파와 우파가 아니라 정말 우리 나라를 지키는 세력과 우리 나라를 해하려는 세력의 전 싸움이라고 느껴져요. 이 말이 이해가 안 가신다면 찾아보세요. 노력해보세요.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아까 말한 것처럼 모르는 사람들은 트럼프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욕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트럼프를 좋아할까? 왜? 영어가 되니까 트럼프가 직접 전달하는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이걸 해내는 사람인지.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팩트체크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를 좋아하지만 언론과 미디어에서 우리가 전달해주는 내용만 보다 보면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 저도 트럼프 싫어했어요. 저는 그때 MBC가 좌파의 언론이고 JTBC가 좌파의 언론인지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그 당시에 MBC에서 그 트럼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항상 틀린 얘기를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MBC가 너무 미웠던 거예요. 그 당시. 근데 알고 보니까 MBC가 좌파 언론이더라고요. 극좌파 언론. JTBC도 똑같고. 그쵸.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편파적인 이 방송이 뭔지,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저희 국민들이 영어에다가 돈은 많이 쓰는데 영어가 안 돼요. 저는 제가 영어 학원장이었기 때문에 그 현실을 알거든요. 엉뚱한 데 돈을 쓰는데 영어가 안 돼.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미국에서 팍스뉴스 같은 거를 들어보면은 뭐가 진짜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런 정보력이 없으니까 그냥 누군가 그렇다더라 하면 막 우르르 달려가서 막 누구 막 진짜 마녀 사냥하듯이 때려잡으려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말 용기를 내셔서 비상계엄이라는 칼날을 뽑아 들으셨고 이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비상계몽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나라에서 받은 게 있다면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 나라에 돌려줄 것인가?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혜택을 받았으면 다시 생각해보고 그거의 감사함이 대체 무엇인지를 좀만 깊이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아니 저는 저 멀리 호주에 가서도 깨달았는데 저는 저 멀리 중국에서 태어나고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이런 걸 깨달았는데 그리고 잠깐 저희 어머님 여기 한국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일해서 벌었던 돈으로 내가 받았던 혜택과 그리고 저희 어머니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의 자본주의에서 겪었던 그런 다양한 어떤 돈벌이에 대한 그런 어떤 기회들 그걸 통해서 결국엔 자녀들 먹여 살렸는데 그게 얼마나 우리한테는 그게 타이밍적으로 중요한 역할이었는지. 맞습니다. 근데 자본주의,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게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은. 맞아요. 이게 지금 무너진다라고 하는 건 왜 무너지냐? 국민들이 몰라요. 개개인들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혜택은 받고 있지만 엉뚱한 데 찬양하고 엉뚱한 맞아요. 데 감사를 해. 맞아요. 진짜 혜택은 자본주의의 혜택이에요. 맞습니다. 자본주의의 혜택인데 그 자본주의에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보면 그 방향성의 시점이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개혁의 신의 한 수라고 나는 생각해요. 맞아요. 그 시작점이 아니었다면 타이밍적으로 뭐 박정희 대통령도 있고 뒤에 대통령들 많았는데 난 그 시작점이 아니었다면 지금은 대한민국이 필리핀이 보다 더 못 살게 될 거나 아니면 뭔가 중국의 속국이 돼서 그냥 북한처럼 북한보다 더 못 사는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의 한국에 이렇게 나라 경제적으로 성장한 데는 자본주의를 외칠 수밖에 없고 미국의 도움, 친미 쪽으로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우리가 왜 영어를 배울까요? 그렇죠. 영어를 배우는 핵심이 뭘까? 거기에서 정보를 얻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영어를 배우지 말았어야죠. 맞아요. 예, 중국어를 일단 1순위로 배우고 그냥 한국어만 가지고도 생존했어야죠. 근데 왜 우리는 외국어라는 걸 배우냐 이거죠. 근데 왜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을 위상 있게 보냐? 그게 국가의 파워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혜택을 받았던 건 중국에서 아예 태어나서 20년 살았던 사람과 그리고 자본주의를 잠깐 23살 때부터 경험했던 제가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사실 한국의 자본주의 혜택을 받아서 돈벌이가 했던 그 시절부터 시작해서 이걸 다 맞춰보면 그 감사함이 어디서 왔냐? 전 자유민주주의를 지켰던 맞아요. 그 이유 때문에 제가 독립적인 사람이 됐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저 같은 독립적인 사람이 되는 걸 원할 거예요. 그럼요. 맨날 어머니 용돈 주세요. 힘들어요. 하는데 내 나이가 30대, 40대인데 계속 엄마는 늙어가. 근데 계속 도움을 받아. 그게 민주당이 지금 하는 짓이에요. 사람을 나약하게 만들려고 하죠. 작은 돈으로. 그렇죠. 정말 나쁜 건데 참 그러니까는 청년들이 이거를 좀 엄청 알았으면 유혹이에요, 좋겠어요. 그거는. 엄청 맞아요. 유혹이에요. 그래서 유혹이죠. 가치를 못 보고 가격이 앞에 있다 보니까 그 가격, 그 돈을 먼저 받는 거예요. 돈을 자꾸 받다 보면 살이 찌는 거예요. 살이 찌다 보면 이제 어때요? 더 이상 뛸 수가 없는 상황이 오면 계속 개돼지처럼 사료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짓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이 나라를 지켜야 돼요. 이 나라를 지키려면 독립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맞습니다. 독립적인 걸 지켜왔던 어르신들이 있을 거예요. 어르신들 왜 그 추운 날에 광화문 집회에 나갈까? 지키려고요. 맞아요. 예. 지키는 수단, 방법을 잘 모를 뿐이에요. 그냥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왜 필요하냐면 이게 좌파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온라인을 활성화해 돼 있고 자기 목소리 내는 거에 굉장히 편안해요. 막 욕도 막 하잖아요. 근데 우리 보수 사람들은 뭔가 샤이해. 내 어떤 의견을 내는 것도 그렇고 당연히 욕은 안 되고 약간 양반 기질? 근데 싸울 때는 양반이고 쌍놈이고 없습니다, 여러분.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거고 하지만 우리가 목소리를 높일 때 팩트 기반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기죽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주셔야 되고 저희가 매주 토요일에 광화문 1시 집회가 있고 또 한남동에서 한강진역 3번 출구 나오시면 집회가 있고 이렇게 여러 방면 아니면 온라인에서 활동하실 수도 있고 정말 여러분들이 받은 그 감사함을 돌려주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은 싸우고 지켜야 된다는 거를 꼭 기억하시고 메이드 인 차이나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메이드 인 코리아 더 뛰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정말 소리 높여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종종 이렇게 이제 집회 참석하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경험하는 것들 그리고 깨달은 것들을 좀 이렇게 통해서 4050 여러분들이 깨어나시는데 조금 더 보탬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화이팅입니다. 파이팅! 화이팅!